자, 문법. 자, 봐봐. 우선 문법을 하기 전에 계속 말했지만 이 세 개야 우리는 무조건 이론을 완성한다.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이 기출문제를 풀어가지고 그냥 이 이론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건 무조건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걸 통해서 내가 쎄 빠지게 투자한 시간을 너한테 전략해 주겠다는 취지니까 그대로 외우면 된다고. 너희들이 본격적으로 할 건 2단계야. 2단계에서 적용 연습을 할 때 요 이론을 그대로 접목시키는데 자, 이론이 동일해. 그런데 동일한 예제에다 적용을 해. 그럼 똑같아야 된다니까. 따라서 스스로 적용할 때 검정펜,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빨간 펜, 둘의 불일치를 찾아. 그게 나만의 단점이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3번에서 나만의 단점이 나와야 돼. 나만의 단점이. 근데 공부 못한 애들의 특징은 뭐야? 여기서 이론을 완성도 잘 안 하고 완성도 안 된 상태에서 바로 뭐야? 2-1번을 안 거치고 2-2번으로 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강의를 들어봤자 뭐야? 이게 남는 게 없다고. 나만의 약점이 뭔지가. 해볼게. 자, 우선 문법 출제 포인트 1번. 능동인데 1-1번 먼저 할게. 자, 근데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는 관계면, 능동 관계면 또는 되는 관계, 수동 관계를 묻는 게 5개가 나온다고. 그게 1번부터 2번까지 다 나와 있어. 요걸 설명하는 게 1번, 2번 포인트의 목적이야.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1번, 2번을 듣고 났을 때 요 5개가 한눈에 들어와야 돼. 자, 우선 능동, 수동인데 자, 우선 쉬운 걸 먼저 해보자. 1-1번. 자, 우선 능동, 수동이면 헷갈리면 안 돼. 야, 봐봐. 수동태하고 수동은 다른 거야. 이 글자가 중요해. 이건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수동은 그냥 되는 관계라 이 말이야. 수동 관계, 되는 관계. 그잖아. 티치를 갖다가 내가 티치 하잖아. 그럼 난 티치를 하는 거잖아. 너는 뭐 하는 거야? 티치 되는 거지. 그럼 난 능동적인 행위를 하는 거고 너는 수동적인 행위를 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거야. 그 대신 수동태는 달라. 이건 뭐야? 동사 자리에 어떤 형태를 쓸래? 이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우선 첫 번째. 하는 관계. 그걸 갖다 우리가 능동관계라고 부르고 되는 관계. 그걸 수동관계라고 부른다. 근데 수동관계라는 건 수동태하고 다르다는 거 먼저 정리하고. 자, 이거 머리에 왜? 자, 감정동사. 자, 서프라이즈. 자, 서프라이즈 뜻이 뭐야? 그지? 놀라다 하면 안 되고 놀라게 하다야 무조건. 오케이? please가 뭐야? 기쁘다가 아니고 기쁘게 하다를 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 이 차이가. 자, 10초 머리에 박아. 자, 감정동사는 뭐다? 뭐뭐 하다가 아니고 뭐뭐 하게 하다야. satisfy. 그건 뭐야? 만족하다가 아니고 뭐야? 만족하게 하다. 이렇게 쳐낼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안 되면 능동수동이 헷갈려져 버려. 뭔지 알지? 감정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뭐뭐 하게 하다. 이게 핵심이야. 자,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갈게. 자, 우선 수동태인데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생김새가 BPP라고 나오면 즉 동사 자리야. 헷갈리면 안 돼. 분명히 말했어. 수동태야. 즉, 자, 명칭을 정해볼게.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데 요 둘의 관계가 수동 관계면이야. 요 둘의 관계가 수동 관계면 즉 뭐야? 되는 관계면. 그잖아. 그러면 이때 이 동사 자리에 뭘 쓴다? 수동태를 쓴다. 그럼 이 수동하고 수동태는 다른 거라고. 이해됐지? 뭔 말인지? 수동 관계, 되는 관계는 둘의 관계를 물을 때 쓰는 거고 수동태라는 건 뭐다? 주어하고 동사라는 특수한 관계가 수동의 관계일 때 동사 자리에 수동태를 쓴다.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돼. 됐지? 자, 밑에 말에 대해서 이해해봐. 이 말을 설명해봐. 자동사는 원칙적으로 수동태 불가. 이 말에 대해서. 윤서 설명해봐. 그치? 눈빛을 항상 잘 주고받아야 돼. 자신 없는 사람 쳐다보지 마. 괜히 쳐다봤다가 서로 어색한 상황 만들지 말고. 자, 동원이 이 말을 설명해봐. 자동사는 수동태 불가능. 이 말이 뭔 말이야?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고. 그치? 수동태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돼. 얘들이 수동태 그러면 BPP라고 말하는데 아니야. 수동태는 뭐야? 수동태라는 건 목적어가 주어로 가는 게 수동태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동사가 BPP가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수동태라는 건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근데 자동사는 뭐야? 자동사하고 타동사 구분하는 기준이 있잖아. 자동사는 뒤에 뭐야? 목적어가 올 수 없고 타동사는 와야 되고. 그래서 요 말까지는 이해를 해야 돼. 수동태라는 건 뭐다?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오는 거야. 따라서 그 결과물로서 동사가 뭐가 되는 거야? BPP가 되는 거라고. 그치? 요거까지 이해하고. 그 대신 핵심 말은 뭐야? 이 말이겠지? 예외적으로는 가능해. 어떤 생김새가 되면? 자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나왔어. 이런 경우는 원래 불가능하잖아. 근데 예외적으로 가능해. 중간에 뭐가 끼면? 전치사가 끼면.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논리가 하나 나오지. 써놔. 그 틈에다가 영어에서 목적어를 뒤에 가지는 애는 두 명이야. 타동사와 전치사.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영어에서 목적어를 뒤에 가질 수 있는 선수는 2명밖에 없다고. 타동사와 전치사. 그래서 자동사가 전치사를 흉내내고 싶어서 자동사가 타동사의 흉내를 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 전치사를 빌려오면 돼. 전치사의 도움을 청하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이 목적어는 얘가 갖는 게 아니고 뭐야? 얘가 갖는 거야. 근데 얘가 이 뒤에 있을 뿐인 거지, 모양새상. 그치? 기억하면 되겠네. 자, 됐고. 그 다음에 주어와 자, 이거 노란색을 꼭 암기해야 돼. 이게 지금은 간단한 말인데 이따 뒤에 가면 어려워. 봐봐. 여기서 핵심인 게 봐봐. 하는 관계면 능동태, 되는 관계면 수동태. 이건 간단한데 우선 이따 볼 때 자,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을 머리에 박아. 이 색깔을 갖다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 내가 아까 말했잖아. 제일 처음에. 하는 관계, 되는 관계를 묻는 게 5개 유형이 있다고. 근데 얘들의 차이는 뭐냐면 관계가 주어 동사의 관계냐 이 비교하는 대상이 5개가 달라. 이 5개 다 똑같아. 기준은 뭐야? 하는 관계면 뭘 쓰고 되는 관계면 뭘 쓴다. 이게 똑같다고 이 5개가. 근데 기준은 뭐야? A하고 B의 관계를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A하고 B의 관계를 비교해서 하는 관계는 뭘 쓰고 되는 관계는 뭘 쓴다. 근데 이거 비교하는 A, B가 파트마다 다르게 돼 있다고 실제로는.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이걸 잡아야 돼. 우선 수동태에서는 뭐다? 주어와 동사의 관계야. 그냥 나중에 왜겠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머리에 박아 최대한. 들으면서. 그래서 선생님이 기존의 동영상은 빠르게 찍었는데 이건 좀 서서히 찍을 거야. 그냥 그 순간 외버리라고 최대한.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하는 관계면 능동태, 되는 관계면 수동태, BPP를 써야 된다. 자, 괄호 또는 밑줄에 수동태가 보이면 출제 의도는 뭐다? 주어와 동사가 되는 관계인지를 판단하는 거다. 근데 이게 옛날 스타일이야. 이게. 내가 이걸 써놓은 게 뭐냐면 자, 그럼 어떻게 됐어? 밑줄이 나왔어. BPP가 보여. 그럼 뭘 떠올리는 거야? 주어하고 얘의 관계가 되는 관계인지를 떠올리면 되는 거잖아. 근데 요즘 문제는 어떻게 나와? BPP를 안 줘버려. 그래서 봐봐. 이 if가 깨져버린다고. if가. BPP가 보이면이잖아. 근데 요즘 BPP가 보이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평소에 독해를 할 때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 둘의 관계를 계속 느껴보는 연습을 해야 돼. 이게 하는 건지 되는 건지를. 평소에 계속. 그러니까 평소에 독해를 할 때 자꾸 좋은 습관을 갖다 심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 원칙은 하는 거니까 되는 느낌을 갖다 자꾸 가져보려고 노력을 해봐.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최근에 출제 포인트 3개야. 금방까지는 이제 전통적인 거. 최근에는 요 3개를 알아야 돼. 즉, 뭔 말이냐면, 되는 관계인데 동사 자리에 능동태가 나와버리는 형태를 많이 줘. 즉, 뭔 말이냐면, 주어하고 동사인데 이 동사 자리에 BPP가 나오면 세상 누구나 다 알아. 왜? 아, 둘의 관계가 되는 관계인지를 물어라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다 뭘 줘버려? 능동태를 줘버려. 그럼 애들은 아예 수동태라는 생각을 못 한다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둘의 관계가 무슨 관계야? 되는 관계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문제, 그나마 좀 발전한 문제가 이거. 그 다음 발전한 게 2번이야. 2번을 갖다 자 머리에 박아. 외워야 돼. 자, 외는 방법은 간단해. 즉, 우선 BPP인지를 느껴야 되는데 이걸 형태를 바꾸는 거야. 못 느끼게 하려고. 그래서 투부정사하고 수동태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투. 그 다음에 얘가 더하면 비동사의 원형이니까 B. 그 다음 PP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럼 얘를 딱 만나는 순간 뭘 느껴야 돼? 수동태라 이렇게 느껴야 돼. 이렇게. 이게 핵심이야. 다시 한번. 이게 전통적인 거야. BPP가 보이면 되는 관계인지 보시오. 이거 전통적인 거라고. 근데 우선은 뭐야? BPP를 안 줘버린다고. 두 번째는 뭐야? BPP를 갖다가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완료하고 섞어버려. 근데 요 안에는 다 숨어있어. BPP. 그 다음에 BPP. 그 다음에 BPP 다 숨어있다고. 실제로는.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해. 위에 더하기만 하면 돼. 동명사는 뭐야? R 플러스 ing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비동사의 원형 플러스 ing를 만들어주니까 빈 PP가 저절로 나오는 거고. 자, have 완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완료의 생김새는 have PP니까 have 그대로 나오고 비동사의 PP형이니까 빈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PP는 그대로 오니까 have 빈 PP 이렇게 그려진다고. 자, 10초 머리에 박어. 투부정사의 수동태, 동명사의 수동태, 완료의 수동태. 자, 된 사람 선생님 쳐다봐. 내가 시켜볼 거야. 3개를 다 말할 수 있어야 돼. 투부정사의 수동태, 동명사의 수동태, 완료의 수동태. 웬 사람만 날 쳐다봐. 말해봐. 투부정사의 수동태, 동명사의 수동태, 완료의 수동태. 오케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아주 저질풀이법에 뭐가 있냐면 주어 다음에 BPP가 나왔을 때 뒤에 명사 유무로 파는 게 있어. 뒤에 명사가 없어야 된다 이거야. 이렇게 푸는
책이 있더라고. 예를 들면 강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정확도가 70%밖에 안 돼. 왜냐하면 수능에서 나오는 타동사의 70%가 3형식 동사야. 근데 한 20-30%는 4형식 동사거든. 4형식 동사는 뭐야? 수동태가 돼도 뒤에 명사가 남는다고. 근데 시험에는 주로 얘가 나와. 두 개가. 뭔지 알겠어? 예를 들면 선생님 친구들이 어릴 때 나를 불렀어. 뭐라고 불렀냐면 송유군 너는 지상렬 닮았다 이렇게 부른 거야. 자, 그럼 이게 뭐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야. 이게 수동태로 만들어 볼게. 수동태 만들면 목적어 주어로 올 거 아니야. 송유군 was called. 그럼 이 논리에 의하면 뒤에 없어야 되잖아. 근데 얘가 내려와 본다고. 그럼 뭐가 그대로 있는 거야? 뒤에 지상렬이 그대로 있게 돼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동태 뒤에 명사가 있냐 없냐로 푸는 건 아주 뭐야? 위험한 방식이야. 정확도가 70%밖에 안 나온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건 절대 쓰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뭐야? 또 하는 게 앞에 사람이냐 산물이냐 이걸로 푸는 사람도 있어. 그것도 옳지가 않아. 뭔 말인지 알겠지? 앞에 사람이면 뭐 수동태고 사물이면 능동태 뭐 이거 그건 전혀 맞지가 않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말이 안 돼. 그래서 반드시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통해서 푸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정확하겠네. 가장 정확한 방법. 자, 이제 이론이 정리가 됐잖아. 그럼 봐봐. 첫 번째가 뭐다? 스텝. 이론을 정리한다. 두 번째가 뭐다? 기출 예제다. 접목시킨다. 세 번째가 뭐다? 목차만 보고 이론을 떠올린다. 이 세 가지 스텝을 그대로 밟아야 된다고. 자, 그럼 여기서 기출 예제를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이 수동태라는 글자만 보고 지금 이 내용을 다 떠올려 봐야 돼. 먼저 1분 정도.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뭐야? 이걸 푸는 거야. 그럼 자기 자리에 보면 이렇게 밑줄이 예를 들면 봐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1번, 2번, 3번, 4번은 글씨가 작고 얘만 크잖아. 왜 그래? 5번만 수동태 논점하고 관련된 문제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얘를 남겨놓은 이유는 뭐냐면 문법 문제 중에서 전후 맥락이 필요한 문제가 있어서 남겨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그대로 우리가 기출에 접목시키는 단계야. 자, 이론을 완성했어. 자기가 다시 한번 점검해. 그리고 나서 기출로 넘어오는 거야. 스텝 2로. 자, 생각해봐. 1번. 그대로 접목시켜. BPP가 떴잖아. 전통적인 문제 스타일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주어의 동사의 관계가 되는지만 보면 돼. 대통령이 지금 그래서 이건 전후 맥락이 필요한 거야. 이런 문제가. 왜냐하면 대통령이 인폼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 실제로. 이렇게만 보면 구분할 수가 없어. 예를 들면. 실제로는. 만만치가 않다고. 그리고 희가 누군지가 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제로는. 그래서 전체 맥락을 본다면 지금 대통령이 암에 걸린 거잖아. 그잖아. 그러면 대통령은 인폼한 거야? 인폼된 거야? 인폼된 거지. 따라서 둘의 관계가 되는 관계니까 뭐가 와야 돼? BPP가 와야 된다고. 근데 저질 문제로는 뭐가 나오냐면 조심해야 될 게 모의고사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 주어하고 동사를 엄청 멀리 띄워놓은 거야. 그래서 애들로 하고 뭘 보게 한 거야? 주어하고 동사를 엄청 멀리 띄워놓고 여기다 밑줄을 딱 그은 거야. 그럼 애들이 이걸 보는 순간 뭘 떠올리는 거야? 둘의 관계가 되는지를 떠올린 거야. 근데 딱 되는 관계야. 그래서 맞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출제 의도가 뭐였어? 이거의 수일치를 물어봐 본 거라고. 이게 나올 수가 있다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 뭔 말이지? 요 형태로 함정을 파버릴 수 있다고. 그래서 최근에 좋은 문제는 뭐냐면 A가 출제 의도인 것처럼 딱 물어봐. 근데 요 뒤에 뭐가 숨어 있어? 진짜 의도인 B가 숨어 있는 요 문제가 좋은 문제라고. 이런 것들. 이거의 대표 선수가 뭐겠어? 예를 들면 메이킹이나 메이드를 이렇게 준다고. 그럼 애들은 공부 못한 애들은 이걸 어떻게 풀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다고. 예를 들면. 근데 이거 실제 의도는 뭐야? 얘는 동사고 얘는 동사가 아니다. 이걸 묻는 형태로 나오게 돼 있다고 실제로. 따라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묻는 게 아니고 동사 자리인지를 묻는 게 돼버려. 왜? 메이드는 과거 분사도 되지만 동사의 과거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봐야 돼. 그래서 표면적으로 노골적인 A라는 의도를 보여준데 알고 봤더니 B라는 의도가 숨어있는. 오케이? 수동태 할 때 그거 하나는 좀 조심해. 이따 우리가 9번에서 보게 되니까 잡을 수는 있을 거야. 됐고. 여기서 욕심내서 하나만 더 정리할게. 인폼 나오면 인폼에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무조건 뭘 써야 돼? 노를 써야 돼. 이게 아주 대칭되는 단어야. 인폼은 뭐야? 알리다야. 즉 뭐야? 알게 하다야. 노는 알다가 되는 거지. 그럼 봐봐. 나는 너희한테 인폼해? 우리 둘의 관계 봐봐. 내가 지금 너희한테 수동태를 설명하잖아. 그럼 난 너희한테 뭘 하는 거야? 인폼을 하는 거잖아. 너희는 인폼이?
되는 거지. 그럼 너그 관점에서 너그가 주어면 너그는 뭐야? 인폼이 수동태가 돼야 된다고. 근데 인폼이 아니고 만약에 노우가 됐어. 그럼 뭐야? 능동태가 돼버리는 거지. 너그가 아는 행위는 하는 거니까. 보면 알겠죠?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인폼하고 노우는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인폼은 뭐다? 알리다. 알게 하다. 노우는 알다. 이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앞에서 뭘 하는 거야? 인폼을 하고 있는 거야. 너는 뭐야? 거기 앉아서 노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오케이? 기억해야 돼. 두 개. 자, 두 번째 문제. 자, 역시 마찬가지야. remove가 나왔어. 그 다음에 그의 턱이 나왔어. 턱은 remove 해? remove 돼? 되는 거잖아. 그치? 되는 관계니까 당연히 뭐야? 수동태.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3번은 포인트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우선 그건 뺄게. 우리는 1-1번만 보고 있으니까. 자, 수술은 비밀로 유지해? 유지돼? 비밀로 유지되는 거지. 그잖아. 의사들이 비밀로 유지해주는 행위를 하는 건 의사들이고 수술이라는 사실은 비밀로 유지되는 거잖아. 따라서 수동태가 와야 된다. 근데 여기는 이따 더 큰 논점이 있다는 걸 이따 보게 돼. 이 똑같은 문제가 다른 포인트에서 한 번 더 나와. 어디에서? 23번 포인트에서 나오게 돼 있어. 제한 주장 요구 충고 명령 결정 동사에서. 거기서 한번 보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자, 편지는 write이라는 행위를 해야 돼? 되는 거잖아. 우리가 write이라는 행위를 하는 거고 편지는 뭐야? write이라는 행위가 되는 거잖아. 둘의 관계가 되는 관계니까 당연히 수동태.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도 봤지만 수동태가 완료하고 만난 거잖아. 이걸 수동태를 느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문제 3번에서도 결국은 뭐야? be kept가 아니고 had been kept잖아. 그럼 뭐가 만난 거야? 얘들은 had pp하고 bpp가 만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had been pp가 구성이 되는 거라고. 보면 알지? 여기 3번도 had been pp고 5번도 had been pp니까 딱 보는 순간 바로 뭘 느껴야 돼? bpp다.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변형된 수동태. 자, 여기서는 서프라이즈 나왔어. 자, 우리가 감정동사 어떻게 하기로 했어? 감정동사. 뭐뭐 하다 가지고 뭐뭐 하게 하다 했잖아. 생각해봐. 예를 들면 서연이한테 그 방탄소년단에 있는 한 명하고 나 둘 중에 이상형을 고르라 했어. 그럼 서연이가 나를 골랐어. 그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모든 비평가들은 그 선택에 놀라게 되는 거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수동태가 오는 게 맞다고. 오케이? 비평가들은 놀라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이제 아까 내가 말했던 눈에 안 보이게 주는 거지. 우리가 예를 들면 GDP가 예를 들면 3만 달러였어. 근데 내년에는 예를 들면 감소해서 2만 달러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의 GDP라는 그 숫자는 예상이라는 관계, 둘의 관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걸 읽을 때 어색함이 안 느껴지면 자기가 독해 습관이 안 좋은 거야. 숫자는 예상이라는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경제학자들이 예상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숫자는 예상되는 거지. 어머니 알지? 요런 느낌들. 그러면 옛날 문제면 이게 뭐가 나왔었겠어? 옛날 문제면 그냥 expect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옛날 문제라면. 근데 요즘 그렇게 안 준다고. 또는 이 문제가 만약에 선택형으로 나온다면 expected 쓸래? 아니면 그냥 expect 쓸래? 이렇게 되면 쉬운 문제가 돼버린다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밑줄형 문제가 더 좋은 문제야. 어려운 문제고. 왜냐면 선택형이 되는 순간 뭐야? 왼쪽에 BPP가 보여버리잖아. 그럼 수동태라는 게 이미 출제 의도가 느껴져 버린다고. 뭔지 알지? 그래서 밑줄형 문제가 더 좋은 문제야. 따라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적용 연습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걸 딱 물어보면 너희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야, 5번 설명해. 그럼 너희들이 우선 선생님 이거 출제 의도는 1-1번이에요. 라고 먼저 말을 해. 출제 번호를. 두 번째, 이걸 선택형으로 바꾸면 expected 쓸래? expect 쓸래? 이거예요. 세 번째, 답은 expected예요. 왜? 넘버스하고 expect의 관계가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나중에 적용 연습에서는. 그래서 이 밑줄을 보자마자 30개 중에서 어떤 포인트가 적용됐는지, 그 다음에 선택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해설을 갖다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 이걸 다 말할 수 있어야 돼. 이제 적용 연습에서는 그걸 하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연습할 건 뭐야? 얘를 딱 보는 순간 수동태를, 이건 뭐 우선 쉬워. 자, 운드가 뭐야? 다치게 하다야. 그럼 장구는 다치게 된 거니까 BPP가 오는 건 맞다고. 근데 핵심은 4번이지. 얘를 보는 순간 또 뭘 느껴야 돼? 수동태다. 이걸 느껴야 된다. 투부정사와 수동태가 만난 거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애매한 게 뭐냐면 요 단어가 좀 애매해. 윈이란 단어가. 그래서 이건 정리를 해야 돼. 군인이나 선수가 나오고 뒤에 전쟁이나
전쟁이나 시합이 나왔잖아. 그러면 군인이나 선수 얘들이 윈 하는 거야. 그리고 얘들은 뭐야? 윈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주어는 뭐야? 전쟁이잖아.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윈 되는 관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수동태가 오는 거라고. 윈은 꼭 정리를 해. 이걸 정리 안 해놓고 시험장에서 풀려면 약간 헷갈릴 때가 있다고. 그래서 윈이 나오면 군인, 선수 얘들이 주어고 전쟁하고 시합 이건 목적어가 돼야 된다고. 따라서 목적어가 앞으로 갔으니까 수동태가 돼야 되는 거지. 그지? 군인이 전쟁을 이기다. 선수가 시합을 이기다. 이렇게 쳐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지? 자, 그러면 이제 5가지 유형에서 첫 번째 유형이 끝난 거야. 그지? 동사를 갖다 물을 때는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봐서 하는 관계면 능동태, 되는 관계면 수동태. 자, 머리에 박어 빨리. 지금 1번을 정리한 거야. 이제 이게 핵심이야. 이건 지금 워밍업에 불과하다고. 자, 동사 자리에서는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봐서 하는 관계면 능동태, 되는 관계면 수동태. 됐지? 자, 이제 분사로 들어갈 거야. 분사하려고 지금 이거 한 거니까. 자, 우선 이걸 머리에 박아야 돼. 생김새로 구분하고 역할로 구분. 이걸 머리에 박아봐. 이게 흔한 거잖아. 분사 그러면 ing는 현재 분사, 하는 관계일 때는 현재 분사를 쓰는 거야. 근데 pp는 과거 분사야. 되는 관계이면 과거 분사를 쓰는 거라고. 이게 생김새의 구분이야. 자, 분사 그러면 머리에 박아. 뭐하고 뭐가 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기준은 뭐야? 기준은 우리가 보고 있잖아. 우리는 지금 계속 뭘 보고 있는 거야? 하냐 되냐만 보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목차를 따라와야 돼. 자, 분사도 마찬가지야. 하는 관계면 현재 분사, 되는 관계면 과거 분사.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역할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똑같은 ing고 똑같은 pp인데 어떤 애는 접속사, 주어, 동사 역할하고 어떤 애는 형용사 역할밖에 못해.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 이게 안 되면 분사가 아예 안 된다고 보면 돼. 이게 안 되면. 자, 머리에 넣어. 분사는 생김새로 구분하는 기준, 그 다음에 역할로 구분하는 기준 말해봐. 된 사람만 쳐다봐. 하는 관계면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거 하는 관계면 뭐, 되는 관계면 뭐. 우선 1-1에서 벌써 하는 관계면 능동태, 되는 관계면 수동태. 1-2에서는 하는 관계면 현재 분사, 되는 관계면 과거 분사. 기준은 동일한데 결과물은 달라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다? 역할 구분이야. 분사를 갖다 이름을 2개로 기억해. 분사 구문하고 준동사로서의 분사. 기준은 뭐다? 역할이다. 자, 말할 수 있는 선생님 쳐다봐. 안 쳐다보면 내가 시킬 거야. 자, 소연이 말해봐. 이쪽 보고. 이쪽 보고 말해. 역할로. 분사 역할 있고, 분사 구문의 역할 있고, 그리고 분사에서의 분사 역할 있고, 크게 말해. 안 들려. 다른 사람하고 공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분사 구문 역할이 있고, 준동사로서의 분사 역할이 있고. 그치. 우선 네이밍은 각각 다른데 우리는 그렇게 정하자고. 분사 구문과 준동사로서의 분사 이렇게 됐어. 근데 네이밍은 교재마다 다를 수 있고 강의마다 다를 수 있어. 근데 역할은 동일해. 자, 분사 구문은 무슨 역할? 분사 구문은 접속사, 주어, 동사 역할. 그치. 그 다음에 준동사로서의 분사는? 준동사로서의 분사는 이제 형용사, 동사 위에. 준동사로서의 분사는 형용사 역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지식을 전파시킬 거야. 더 퍼뜨려 나갈 거야. 형용사니까 당연히 뭐 하겠어? 윤주. 형용사니까 당연히 무슨 역할 할 수 있겠어? 그지? 명사 수식. 하나 더. 뭐야? 그지? 보호.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갈 수 있어. 보호는 무슨 보호와 무슨 보호? 주격 보호. 그 다음에 자, 이것까지 이제 머리에 박어. 그래야 이제 목차 완성이야. 형용사는 뭐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 쭉 이걸 따라와야 돼. 너무 중요한 거야. 하는 관계면 현재 분사, 되는 관계면 과거 분사. 이건 정리가 된 거고 어차피 생김새로 바로 구분이 되는 거니까 역할에 따른 구분인데, 자, 명칭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고 학원마다 다를 수 있고 선생님마다 다를 수 있어. 상관없어. 역할은 동일하다고. 접속사, 주어, 동사 역할하는 분사 구문. 그 다음에 형사 역할하는 뭐다? 준동사로서의 분사라고 우리가 부를 거라고. 자, 여기 준동사에다 동그라미 치고 13번이라고 써놔. 13번. 준동사에 대한 건 13번 포인트에 설명이 자세히 돼 있어. 교재에서. 자, 그러면 이제 형용사 역할이 이제 왔는데 1-2-2번에서 한 번 더 목차가 나눠지는 거야. 자, 형용사니까 당연히 뭐 하겠어?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로 쓰일 거라고. 그럼 보호라는 건 2가지가 있겠지. 주격 보호하고 목적격 보호. 요게 우리가 다 다룰 목차야 지금 오늘. 이걸 해야 1교시가 끝나 지금. 자, 이것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 선생님 쳐다봐. 상훈이 해봐.
역할로. 우선 자, 하는 관계면 현재 분사, 되는 관계면 과거 분사. 이건 생김새로 구분하는 거고 역할로 구분해봐. 분사 구분일 때 자, 분사 구문일 때는 무슨 역할? 주어 죽일 거야. 자, 눈빛 잘 마주쳐. 이상하게 안 된 상태에서 마주치지 말고. 자, 윤주 해봐. 자, 분사 구문은 무슨 역할? 그치, 접속사, 주어, 동사. 자기가 좀 힘들더라도 크게 말해줘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좀 느끼니까. 그 다음에 준동사로서의 분사는? 형용사 역할. 형용사 역할 하니까 형용사는 뭐 아니면 뭐 할 수 있다? 명사 수식 아니면? 보호를 할 수 있다. 보호는 두 종류가 있다. 무슨 보호와 무슨 보호? 뭔 말인지 알지? 이게 잡혀야 돼. 자, 1분.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강의를 계속 듣는 건 의미가 없다니까. 자, 머리에 박아 지금 빨리. 이것까지.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분사하면 이게 그림이 머리에 완전 와야 돼. 생김새로 구분, 역할로 구분. 그 다음에 준동사로서의 분사는 형사 역할을 하는데 그 다음에 목차가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야. 명사 수식인 경우하고 보호. 보호는 주격 보호와 목적격 보호 이것까지. 근데 그냥 분사 이렇게만 얘들은 대부분 이것만 하고 끝난다니까. 생김새로 구분만. 시험은 이게 나온다고 이게. 무조건 시험에서는. 됐지? 동영상 지금 보는 사람 이게 안 되면 동영상 멈춰놓고 듣고 나서 시작해야 돼. 자, 여기까지 됐고. 자, 하나씩 이제 정리해볼게, 그러면. 하나씩 정리해보면. 자, 이선 너희들이 전체 그림을 잊어버릴까봐 내가 여기다 그릴게. 여기다가. 자, 분사는 정리를 해보면 하는 관계면 히읗이잖아. 현재 분사. 따라서 ing.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자, 되는 관계면 과거 분사 pp. 자, 요거까지 정리를 했어.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 분사에 대해서 생김새로 구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역할로 구분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는 애들 뭐다?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그냥 준동사로서 분사라고 부르는 애는 뭔 역할을 한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 형용사니까 뭘 하겠어? 당연히 명사 수식을 하겠지. 또는 뭐야? 보호로 쓰이겠지. 근데 보호로 쓰인다라는 거 뭘 나타내겠어? 주격 보호 또는 목적격 보호로 쓰인다. 이것까지 와야 된다고. 이 그림이. 이 그림에서 하나하나 쪼개면서 들어갈 거야. 자, 우선 첫 번째 목차 들어갈게. 자, 첫 번째 목차는 뭐야? 분사 구문이야. 그럼 어디를 하겠다는 거야? 이걸 하겠다고. 근데 중요한 건 자, 봐봐. 여기서 명심할 건 뭐냐면 봐봐. 얘가 이걸로 쓰이든 아니면 이걸로 쓰이든 이것 중에서 이걸로 쓰이든 이걸로 쓰이든 이것 중에서 이걸로 쓰이든 이걸로 쓰이든 기준은 무조건 뭐야? 하는 관계면 현재 분사, 되는 관계면 과거 분사. 이게 그려져야 돼. 다시 한번. 자, 얘가 역할로 구분을 했잖아. 근데 접속자 주어 동사 역할하는 분사 구문이든 아니면 형용사 역할하는 준동사로서 분사든 형용사 역할 중에서 명사를 수식하든 보호로 쓰이든 보호 중에서 주격 보호든 목적격 보호든 무조건 기준은 뭐야? 하는 관계면 현재 분사, 되는 관계면 과거 분사. 그럼 왜 이걸 구분해? 왜? 비교 대상이 다르다고. 둘의 관계가 하는 관계면 현재 분사, 되는 관계면 과거 분사인 건 동일하다니까. 근데 분사 구문일 때는 이렇게 비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명사 수식일 때는 이렇게 구분해야 되고 보호일 때는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 자, 머리에 박아. 하는 관계면 현재 분사, 되는 관계면 과거 분사는 똑같아. 근데 왜 굳이 역할로 구분을 해야 돼? 독해적인 관점에서 중요성도 있지만 문법적인 관점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둘의 관계를 비교해야 돼. 그래야 하는 관계인지 되는 관계인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비교되는 둘이 다르다니까. 역할에 따라서. 잘못된 둘을 비교하면 관계가 안 나와버린다고. 자, 그럼 여기까지만 우선 정리해볼게. 1-1번에서는 둘의 관계를 봐서 하는 관계면 능동태, 되는 관계면 수동태. 기준은 똑같아. 제일 큰 목차가 뭐야? 하는 관계냐 되는 관계냐. 자, 수동태일 때 뭐다? 주어와 동사를 비교해야 돼. 분사 구문일 때는 주절의 주어와 분사를 비교해야 돼. 왜? 분사는 주절의 주어와 같으면 생략을 해버리게 돼 있거든, 무조건. 세 번째, 명사를 수식할 경우에는 수식받는 명사와 수식하는 분사를 비교해야 돼. 그 다음에 보호로 쓸 때는 주격 보호면 주어와 목적격 보호면 목적어와 비교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결론은 또 뭐야? 하는 관계면 현재 분사, 되는 관계면 과거 분사.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이게. 이렇게 해야만 문법하고 독해가 아주 정교해진다니까. 근데 이거 하나고 하면 10문제 중에 7개, 8개는 맞는데 까다로운 2-3문제를 계속 틀리게 돼 있다고. 독해도 까다로운 게 정리가 안 돼, 이게 안 되면. 자, 머리에 넣은 사람만 나 쳐다봐. 분사를 굳이 역할로 나누는 건 뭐다? 아니, 하는 관계면 현재 분사고 되는 관계면 과거 분사라며. 굳이 그렇게까지 자세히 나눌 필요가 왜 있냐? 관계를 잡는 기준이 달라. A와 B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역할에 따라서 A가 뭔지 B가 뭔지가 바뀐다고. 그래서 역할을 구분해 놓는 게 좋아. 그래야 정교한 지식이 완성이 돼. 자, 그럼 이제 지우고 맞춰볼게. 자, 고개 숙여. 된 사람만 쳐다봐. 자, 소연이 말해봐. 자, 분사 구문이면, 자, 봐봐. 다시 한번 정리할게. 하는 관계 현재 분사, 되는 관계 과거 분사 쓸 거야. 자, 분수와 구문은 뭐하고 뭘 비교해야 돼? 그치, 주절의 주어와 분사를 해야 되겠죠. 왜? 분사 구문에서는 앞에 주어가 없다라는 건 주절의 주어와 동일하니까 생략을 했을 거니까. 예외는 좀 이따 볼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명사 수식한다면? 그지? 수식받는 명사와 수식하는 분사 둘의 관계를 봐야 돼. 역시 기준은 하냐 되냐. 하면 현재 분사, 되면 과거 분사. 자, 보호일 때는? 그지? 주격 볼 때는 주어하고 비교하고 목적격 볼 때는 목적하고 비교해서 하는 관계면 현재 분사, 되는 관계면 과거 분사. 됐지? 이게 잡히면 끝난 거야, 실제로. 자, 이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갈게. 자, 이제 뭘 들어가는 거야? 이거 먼저 들어갈게, 이거. 자, 분사 구문은 접속사, 주어, 동사 역할을 해. 그 다음에 괄호 또는 밑줄에 분사 구문이 보이는 경우는 출제 의도가 뭐야? 하는 관계면 현재 분사, 되는 관계면 과거 분사인데 비교 대상을 잘 잡아야 된다고. 만약에 얘가 이 역할을 해. 그럼 비교 대상이 뭐다? 주절의 주어와 분사라고. 결과는 똑같아. 하는 관계면 현재 분사, 되는 관계면 과거 분사. 자, 이론은 정리했어, 이론은. 자, 예제로 해볼게. 자, 얘가 떴어. realizing이. 그럼 얘가 뭔지를 볼 수 있어야 돼. 얘가 역할이 접속사, 주어, 동사 역할을 하는 분사 구문인지 아니면 형사로서 명사 수식하는 건지 아니면 보원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얘는 여기서 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법 문제를 해석 안 하고 푼다는 건 약간 사기야. 사실은. 문법은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 해석을 하되 그 부분을 문법적으로 한 번 더 판단 안 한 거야. 해석을 해보면 얘는 무슨 의미야? 얘는 because she realized 이거라고. 실제로는 그녀는 그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는 걸 알았기 때문에 10층을 갖다 걸어 내려갔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고. 해석이 안 되면 독해 문법은 다 사기야. 아니 뭐 이게 realizing이 접속사 주어 동사 역할을 하는지 명사 수식을 하는지 보는지 어떻게 할 거야, 해석을 안 하면. 그럼 얘는 뭐야? 분사 구문이라는 게 밝혀졌잖아. 왜? 접속사 주어 동사 역할을 하니까. 그럼 뭐하고 비교해야 돼? 주절의 주어. 자, 그럼 주절의 주어가 누구야? she잖아. 여기 앞에 주어가 없잖아. 왜? 얘하고 동일하니까 생략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끌고 오는 거지. 자, 그녀는 realize를 했어. realize가 됐어? realize를 한 거지. 지가. 따라서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자, 이 문제를 갖다 내가 물었다. 그럼 나중에 적용 연습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딱 보는 순간 선생님 출제 의도는 1-2-1번이에요. 자, 그럼 이걸 선택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꿔야 돼? ed 쓸래, ing 쓸래가 선택형의 의도예요. 그러면 너의 답은 해설은 어떻게 돼야 돼? she하고 realize의 관계가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답은 ing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궁극적으로 적용 연습 단계가 됐을 때는. 그러면 내가 봐봐. 내신 때 빈칸을 갖다가 뚫은 자료를 달라 하잖아. 그럼 멍청한 거라니까. 빈칸을 지가 뚫어야지. 빈칸은 남이 뚫은 건 의미가 없다니까. 그럼 빈칸을 어떻게 뚫어? 문법적인 포인트가 있는 지점이 다 빈칸이라고. 그건 무조건 우리가 알려준 30개가 다 될 거고. 그럼 빈칸을 스스로 뚫어버려야 한다고, 스스로. 여기 문법적으로 논점 있네? 논점 있네? 논점 있네. 근데 시중에 있는 빈칸 자료는 엉망진창이라니까. 근데 그런 걸 푸니까 안 늘지. 자, 됐지? 자, 두 번째. 여기서 구분해봐. 자, 얘는 뭐겠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봐봐. 이걸 저질러 푸는 애들이 뭐라고 이걸 풀었냐면 명사 수식으로 푼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호흡풍이 뒤에서 레터라는 명사를 꾸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냥 생김새로만 때려 맞추면. 자, 어떻게 하기로 했어? 명사 수식이면 수식받는 명사와 수식하는 분사의 관계를 본다 했잖아. 편지나 희망이라는 행위를 할 수 있어? 없잖아.
그럼 되는 관계지. 그럼 뭐가 와야 돼? 과거분사로서 hoped가 와야 된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법 문제를 해석 안 하고 푼다는 거 완전 사기라니까. 생사기야. 인간 같은 데서 문법을 이렇게 진짜 웃긴 게 문법은 밑줄만 딱딱 보면 답이 보인다는 건 생사기라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중간중간에 몇 개 있다니까. 근데 어떻게 구분할 거야? 해석을 안 해보고. 해석을 해봐야 구분이 되지. 자, 그러면 얘는 해석을 해보면 뭐야, 실제로는? 이 hoping이라는 게 해석을 해보면 and I hoped 이렇게 해서 접주동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나는 편지를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희망했다. 뭔가 실마리를 발견할 것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는 뭐야? 접주동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비교 대상이 주절의 주어를 끌고 온다. 왜? 호핑 앞에 주어가 없다라는 건 주절의 주어와 동일했기 때문에. 자, 그럼 나는 여기서 희망이라는 행위를 해야 돼? 하는 거지, 지금. 제발 뭔가 실마리가 있었으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따라서 뭐가 맞다? 호핑이 맞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 됐지?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자, 이 문제가 좋은 문제지. 얘는 이상하잖아. 분명히 분사가 나왔어. 근데 갑자기 뭐가 있어? 앞에? 명사가 있잖아. 이건 왜 그래? 주절의 주어하고 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럼 주절의 주어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뭐하고 비교하는 거야? 그냥 앞에 있는 놈하고 비교하면 되는 거지. 자, 이사를 해야 돼. 근데 이사 회사를 부르면 뭐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근데 뭐야? 돈이 많이 들어. 그 다음에 나의 사생활을 갖다 걔들이 봐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거지. 돈을 절약할 것인가 시간을 절약할 것인가. 예를 들면. 그럼 이런 사항들은 이런 긍정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상황들은 고려하는 거야? 고려되는 거야? 고려되는 거지. 이 사안은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지. 우리가 고려하는 거고. 이런 상황들, 즉 돈을 절약하는데 이건 좋은 점. 근데 돈을 절약하는데 멍청하냐. 자, 시간을 절약하는데 이건 좋은 점. 돈이 많이 드는데 이건 나쁜 점.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고려하는 거지. 그럼 이런 요소들은 고려되는 거고. 됐지? 앞에 두 개는 뭐였어? 분사 앞에 뭐가 없었어? 명사가 없었어. 왜? 주절의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을 했잖아. 근데 얘는 앞에 있어. 왜? 다르니까 남겨뒀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it을 끌고 오지 말고 그냥 요 둘의 관계를 비교하면 되는 거라. 됐지? 그 차이점 꼭 기억해야 돼. 앞에 두 문제는 뭐야? realizing 앞에 주어 없고 hoping 앞에 주어 없어. 왜 그래? 주절의 주어하고 동일하니까 생략을 한 거지. 됐지? 자, 됐고 그 다음 이번에 이제 이건 끝났고 그 다음에 뭐야? 준동사로서의 분사로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그럼 명사수식 아니면 보호일 거 아니야? 자, 명사수식 경우를 먼저 봐볼게. 명사수식 경우를 보면 자, 이건 먼저 하나 알아야 돼. with 목적어 다음에 분사가 나오면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with my eyes closed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석을 동시동작으로 쳐야 돼. 그거 하나 먼저 머리에 담아야 돼.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을 쳐낼 수 있어야 돼. 됐지? 자, 그러면 분사가 그지? 분사가 형용사로서 명사를 자, 분사가 명사를 뒤에서 꾸밀 수도 있고 앞에서도 꾸밀 수 있어. 상관없어. 무조건 뭐야? 요 둘의 관계를 비교해서 하는 관계면 현재분사, 되는 관계면 과거분사를 치면 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얘가 역할이 접주동이 아니고 명사 수식이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다 똑같잖아. 하는 관계면 현재분사, 되는 건 과거분사. 근데 차이점은 뭐야? 얘는 수식 받는 명사와 수식하는 분사 요걸 비교해야 된다고. 좀 전에는 뭐였어? 주절의 주어와 분사를 비교했잖아. 이해되지? 자, 예문으로 보면 아주 간단해. 자, 봐볼게. 여기서 얘를 보는 순간 뭐야? 자, 상상해보아라. 너의 뇌를 뭐로써? 집으로써. 근데 어떤 집이냐면 가득 차 있는 집 이렇게 해석이 돼 있다. 그러잖아. 자, 준서가 뒤에 불 꺼봐. 형광등. 자, 그러면 봐봐. 이게 룸이라고 쳐봐. 불 켜봐. 그러면 이 룸은 뭐야? 불빛으로 채워짐을 당하는 거잖아. 따라서 뭐야? 하우스하고 feel의 관계는 되는 관계잖아. 따라서 뭐야? feeling이라는 현재 분사를 쓰면 아니고 feeled라는 과거 분사를 써야지. 뭔 말인지 알겠지? 역할이 명사야. 명사 수식이야. 그럼 비교 대상은 뭐다? 요 둘의 관계를 갖고 와야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리라는 사람이 고용됐어. 뭐 하라고? 엠마 톰슨이 의해서 각색된 영화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꾸민다고. 그럼 영화라는 건 어댑트? 되는 거지. 그잖아. 예를 들면 봉준호가 예를 들면 누군가가 쓴 책을 갖다 영화화시켜. 그럼 그 책이라는 걸 뭐야? 영화라는 스크린에 담기 좋게 내용을 약간 변경시킨다고. 그러면 그 책은 뭐야? 각색되는 거잖아. 예를 들면. 이해돼? 뭔 말인지?
그러면 봉준호에 의해서 각색된 영화 이렇게 쳐낼 수 있는 거지. 그럼 영화는 뭐야? 각색되는 걸 당하는 거잖아. 누구에 의해서? 봉준호에 의해서. 따라서 film하고 adapt의 관계는 뭐다? 되는 관계다. 따라서 adapting이라는 현재분사를 쓰면 안 되고 adapted라는 과거분사를 써야 된다. 기준은 무조건 동일해. 하는 관계면 현재분사, 되는 관계면 과거분사. 차이점 뭐다? 과연 뭐와 뭐를 비교할 거냐?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지. 자, 얘도 마찬가지야. 자, 이것은 책인데 어떤 책이야? 이거라고 분리 오는 책이야. 그럼 이 책은 콜이라는 행위가 하는 게 아니고 되는 거지. 그잖아. 이거라고 분리 오는 책이니까. 그럼 둘의 관계는 하는 관계, 되는 관계, 하는 관계, 되는 관계 중에서 요 둘의 관계는 되는 관계. 따라서 뭐가 와야 된다? 과거분사랑 콜 드가 와야지. 현재분사에 콜 링이 오면 안 된다. 됐지?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뭐야? 요거 했고, 그 다음 요거 했고, 이번엔 보호로 쓰이는 경우를 봐보자고. 분사가 보호로 쓰이면 또 똑같아. 하는 관계는 현재분사, 되는 관계는 과거분사인데 비교 대상의 차이가 있지. 주격 보호일 때는 주어랑, 목적격 보호일 때는 목적어와 비교하는 거지. 자, 봐볼게. 그러면 여기서 봐봐. 그러니까 이것도 독해가 돼야 돼. 주어, 동사, 주격, 보호 이걸 그려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독해 수업에 SVC 그리는 걸 하는 거라고. 자, 그럼 얘는 주격 보호야. 그 생각해봐. 예를 들면 내가 발표를 해야 돼. 근데 앞에 애가 발표를 너무 잘했어. 그럼 나는 뭐야? 걔가 너무 잘했으니까 압도되는 거지. 그잖아. 따라서 나는 뭐야? 내가 오버웰름이 압도하다잖아. 그러면 주어하고 주격 보호의 관계를 비교해봐. 그럼 나는 뭘 느낀 거야? 압도됨을 느끼는 거라고. 따라서 현재 분사엔 오버웰름이 오면 안 되고 뭐가 와야 돼? 과거 분사엔 오버웰름드가 와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주격 보호라는 걸 쳐내지를 못하면 문법적으로 풀기가 곤란하다니까 실제로는.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줄 알아야 비교할 거 아니야. 그래서 독해가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문법 수업을 하는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주어야. 펠트가 동사야. 여기는 뭐야? 주격 보호 자리야. 그렇잖아. 그러면 뭐하고 비교해야 돼? 주어하고 비교해야 돼. 근데 여기서 명심할 건 뭐야? 디프레스가 무슨 동사? 감정동사. 감정동사면 해석 어떻게 하다? 우울하다가 아니고 뭐다? 우울하게 하다 이렇게 쳐내야 된다고. 근데 여기 해석을 해보면 뭐야? 나는 굉장히 우울하게 된 거거든. 따라서 뭐가 와야 돼? 과거 분사가 와야 돼. 내가 누구를 우울하게 한 거 아니야. 내가 예를 들면 얘한테 야 숙제도 안 하고 죽여볼래? 막 이렇게 화를 냈어. 그잖아. 그럼 나는 얘를 갖다 우울하게 한 거잖아. 근데 얘는 지금 뭐야? 우울하게 된 거지 나 때문에. 그럼 얘 입장에서 뭘 느껴야 돼? 우울하게 됨을 느껴야 되잖아. 따라서 뭐야? 디프레스트가 와야 된다고. 됐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 이게 지금 1-1번이고 여기가 1-2번인데 그 중에서 얘가 1-2-1번이고 요 두 개가 1-2-2번이라고. 그 중에서 얘가 A고 얘가 B고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기준은 동일해. 하냐 되냐야. 하냐 되냐. 얘는 뭐다? 하는 관계면 능동태, 되는 관계면 수동태. 얘는 하는 관계면 현재분사, 되는 관계면 과거분사. 근데 굳이 왜 이걸 역할로 나눈다? 비교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나서 요건 2-1번, 2번에서 정리하면 수능이나 고등부에서 나올 수 있는 하냐 되냐는 거의 다 정리가 완벽하게 끝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요거까지 해볼 거야. 자, 잠깐 쉬었다 갑시다.